자, 그럼 전문가들도 이 낙산 이런 거 만들어내는 물질들 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는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뭐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혈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상 혈압을 120, 80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누가 정한 거죠? 누가 정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단어를 용어를 들어보셨죠?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뭐 신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이런 유산균 시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워낙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용어가 최근 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서 오늘은 이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들 그 균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 또 먹이도 중요하고 이 균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굉장히 건강상 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산균 자체 먹는 것보다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물질들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사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최근 낙산균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낙산균은 낙산을 만들어내는 균이다. 낙산이라는 게 그 숏체인 패티액시드, 그러니까 단세 지방산의 일종이죠. 이게 뷰티레이트, 그러니까 낙산이 뷰티레이트인데 이게 굉장히 건강에 긍정적인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낙산을 만들어내는 낙산균을 먹으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낙산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다. 하지만 이는 좀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일단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포스트라는 그 접두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라는 뜻은 애프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뭐 이후냐? 즉 살아있는 균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삶의 그 이후에 그 상태,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균. 우리가 뭐 생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사균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많고요. 임상적으로도 생균보다 사균의 효과가 더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생균보다 이 사균의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포스트는 이 살아있지 않은 죽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만들어내는, 뭐가 생산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낙산 같은 그 아까 얘기한 뭐 숏체인 패티액시드, 그러니까 단세 지방산들이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뭐라고 부르느냐? 자,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그냥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대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대사를 하면서 세균들이 음식을 먹고 대사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들, 그냥 대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 물질들을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근데 이도 좀 헷갈릴 만한 것이 뭐 전문가분들이라든지 뭐 논문을 읽더라도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런 숏체인 패티액시드 같은 대사물까지 포함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헷갈려 하시거나 또 잘 모르고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자, 그럼 전문가들도 이 낙산 이런 거 만들어내는 물질들 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는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뭐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혈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상 혈압을 120, 80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누가 정한 거죠? 누가 정한 거죠? 자, 이것도 JNC라는 지금 이제 8차까지 나왔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전문가들이 이제 만나서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정상 범위는 이 정도로 정하자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물론 몇 년이 지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들이 바뀌면서 그 정상 범위가 조금 바뀌기도 하고요. 범위가 좀 확대되기도 하고 좀 세분화되기도 하고 매년 바뀌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차까지 나와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어떤 혈압의 정상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것도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상 범위를 여기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 아닙니까? 뭐 정상 범위가 조금 넘어가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일단 약 드시지 마시고 일단 뭐 식단 조절이나 뭐 체중 조절 일단 해보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정상 범위라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뭐 치료를 하고 한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돼 있는 연구가 많아지고 또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용어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이 만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는 뭐냐, 프리바이오틱스의 정의는 뭐냐 이렇게 정해놨단 말입니다. 자, 그게 이제 ISAPP라는
어떤 협의체고요. 전문가들이 만나서 정한 겁니다. 이 정한 규정에 나와 있는 정의가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생균이라는 얘기죠. 살아있는데 건강에 어떤 이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이런 먹이, 그쵸, 우리가 먹이라고 알고 있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정해 놓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살아있지 않은 inanimated 된 그런 상태의 어떤 사균 같은 그런 상태거나 살아있지 않은 그런 균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컴포넌트, 구성 물질들, 세포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견해는 당연히 아니죠. 자, 최근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용어가 건강기능식품의 문구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너무 난무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지도 않은데 뭐 사용이 된다거나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분들도 나와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제 그런 유산균들이 또는 이제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죠? 한다면, 자, 우리가 유산균을 많이 먹죠. 유산균은 유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균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유산균들이 만들어내는 그 유산은 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안 하다가 그건 우리가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생균, 그렇죠? 살아있는 균이니까 그때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안 쓰다가, 그렇죠? 유산균이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되게 중요하다. 최근에 와서 이제 낙산균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낙산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 낙산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쓴다는 얘기죠. 잘못됐다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죠. 최근에 그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또 용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용어들이 좀 헷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제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ISAPP에서도 이제 거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영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제 한글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글이 없어서 우리가 사실 좀 접하기 좀 어려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안타까워 하시는 이제 우리나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테니까 실어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한글 번역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ISAPP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글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용어 정의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사실 일반인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야 이게 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어쩌건 뭐 사실 잘 모르죠. 사실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를 설명하시는 뭐 약사나 의사나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알고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물론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어떤 그 정의가 좀 바뀔 수도 있겠죠. 범위가 좀 확대되거나 좀 수정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ISPP에서 정해놓은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정의는 사균같이 생균이 아닌 살아있지 않은 그런 균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또는 이 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포벽 같은 어떤 컴포넌트 구성 물질들을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